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리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재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통증이 생기는 과정, 전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우리 몸이 무너지고 통증이 나타나는지 그 순서를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특정 책이나 강의를 보고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임상에서 여러 재활을 겪으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반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보상작용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A, B 두 사람이 소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A가 힘이 없어. 그러면은 못 들겠죠. 그러면은 B가 좀 많이 들어야겠죠. 하중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A가 완전히 손을 놓게 되면은 B가 혼자 소파를 다 들어야겠죠. 그 과정에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B가 아프게 된 원인은 뭐예요? A죠. 소파가 아니라 A입니다. A가 힘을 못 써서 보상작용으로 B가 무리하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보상작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리를 먼저 볼게요. 다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밑에도 잘 받쳐져 있고 위에도 잘 받쳐져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골반이 무너져요. 힘이 없어. 그러면은 상체의 무게가 어디로 가겠어요? 무릎이나 발로 가버리겠죠. 그 과정에서 누구는 무릎이 아프다 할 거고요. 누구는 발이 아프다 할 거고 누구는 종아리가 아프다 하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여기 아프든 결국 여기가 힘을 못 써서 나타나는 보상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슬개건염,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이런 진단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이 무너진 게 다리 쪽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다리가 안으로 가고 돌아가면서 발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평발이 되시는 분들, 엄지 쪽이 많이 눌리는 분들도 결국 고관절 골반에서 무너진 결과야. 그래서 이렇게 평발이 되기도 하고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골반이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숙일 때죠. 숙이는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앉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이 이렇게 90도가 굽혀져야 돼요. 굽혀지는 게 정상인데 이때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써서 굽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고장난 상태에서 숙이게 되면은 어디로 보상작용이 가냐면 허리나 햄스트링으로 갑니다. 이 증상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앉아서 다리 뻗기를 할 때 여기가 안 굽혀지는 분들은요 이렇게 등이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 동작을 하면은 여기가 안 숙여지니까 허리가 대신 당기든지 햄스트링이 막 당겨요. 그런 분들이 이 장요근이 고장나서 고관절을 굽히는 동작을 보상작용으로 다른 근육을 써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장요근을 쓰기 때문에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겠죠. 여기를 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보상작용이 생기면은 골반이 오히려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못 숙이니까. 그러면은 위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기가 척추고 여기가 코어죠. 아까 골반을 제대로 못 쓰면은 골반이 무너진다 했죠. 골반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코어도 힘을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척추가 있고 코어가 있죠. 이 둘 중에서 힘을 쓰는 애는 누구예요? 코어죠. 뼈는 힘을 쓰는 애가 아닙니다. 여기로 힘을 써야 돼요. 여기로 내 상체와 내 몸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코어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내 몸의 중심을 받쳐줘야 되는데 코어가 힘이 빠져요. 그럼 어디로 버텨야 됩니까? 척추로 다 버티게 되죠. 아까 장요근이 앞쪽에 있었는데 앞쪽을 못 쓰고 뒤쪽을 과하게 써버립니다. 척추가 원래 받치는 애가 아닌데 척추가 받치게 되면은 못 버티고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과정에서 디스크, 협착증, 전위증, 측만증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척추가 무너지는 건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입니다. 여기를 못 써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먼저 무너지고 골반이 무너진 게 심해진 분들은요 위에 있는 코어까지 무너져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상작용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무릎이 아프고 누구는 발이 아프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심해지면은 싹 다 아픈 겁니다. 즉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런 거예요. 부실공사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기둥이 여러 개가 다 무너져 있겠죠. 기둥 하나 바꾼다 해서 건물이 섭니까? 건물 안 서죠. 무너져서 생긴 척추 질환은요 척추를 고친다고 해서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둥 하나 바꾼다 해서 건물이 세워지진 않죠. 싹 다 무너진 거는요, 싹 다 고쳐야 됩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앞을 못 쓰고 뒤를 쓴다 했죠. 앞을 쓰는 패턴이 아니라 뒤를 과하게 쓰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서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 힘을 못 쓰면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기대게 됩니다. 근데 서서 뒤로 기대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지겠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 힘 하나도 못 써요. 종아리는 좀 과하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엉덩이, 허벅지 힘 다 못 쓰고 허리 과하게 씁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내밀어서.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가 아픈 분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은 등이나 목까지 다 가는 거예요. 내 체중 지지를 척추로 다 버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내 허리를 젖히면 젖힐수록 점점점 망가집니다. 이때 여기는 다 풀려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아까 여기서는 골반이 앞으로 돌아간다 했죠. 장요근을 잘 쓰면은. 근데 허리나 햄스트링으로 써버리게 되면은 골반이 뒤로 돌아갑니다. 그 패턴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바른 자세고 요게 구부정하게 힘이 풀리면 이렇게 무너지죠. 앞을 써야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딱 지지가 되고 위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뒤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골반이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골반 뒤로 돌아가 버리면 어때요? 등은 구부정이고 목은 처집니다. 이 과정에서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풀리니까. 골반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등 봅시다. 등이 세워져야 되는데 굽어졌어요. 이게 라운드 숄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날개뼈가 뜹니다. 저 보세요. 뒤에 날개뼈 있죠? 구부정하니까 뜨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앞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뒤로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어깨에서는 팔을 움직일 때 전거근이 쓰이면서 날개뼈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볼게요. 날개뼈가 앞으로 돌아가요. 요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돌려도 부딪히는 게 없고 걸리는 게 없겠죠. 날개뼈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나옵니다. 보세요. 앞에서도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날개뼈가 뒤로 들렸죠. 들린다는 말은 뒤쪽에 있는 이 승모근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계속 결리는 분들은 이미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게 날개뼈가 뒤로 빠지죠. 날개뼈가 뒤로 들려 있기 때문에 날개뼈는 뒤로 까져 있는데 어깨는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날개뼈가 앞으로 돌아갈 게 앞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팔만 계속 가. 그럼 여기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충돌이 생기는 원인은 뭐다? 날개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개뼈가 빠져버리니까 움직이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계속 뒤쪽으로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보상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깨 같은 경우는 대각선 패턴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대각선 패턴으로 걷죠. 여기가 빠지면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면 여기가 빠집니다. 요것도 골반이 출발이에요. 자, 어깨 통증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을 보시면은 원래 닫히죠. 걸리는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걸려. 완전히 안 닫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걸렸다는 말은 문을 움직이는 경첩이 어디가 풀린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첩을 고쳐서 잘 움직이기만 하면 끝이죠. 근데 문이 걸리네 해서 이 걸리는 부분을 그냥 깎아버려요. 이거는 문을 고친 거야, 아닌 거야? 문을 고친 게 아니죠. 고장난 경첩 그대로 있고 얘만 깎아버렸으니까 걸리는 게 없어지더라도 보세요. 이거 걸렸어. 이거 걸린 부분을 문 깎아버렸다 칠게요. 여기 또 다 깎아버려. 그러면 안 걸리겠지. 이 문 고쳐진 거예요. 이상하게 움직이는 건 여전하죠. 그래서 문을 깎는 게 아니라 경첩을 고쳐서 잘 움직이게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깨 재활의 원리입니다. 경첩을 고쳐야 되고요. 경첩에 해당하는 게 쉽게 말해서 날개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개뼈가 잘 움직이면은 나머지 어깨에 걸릴 게 없어요. 전체로 설명드리자면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왼발을 빡 디뎌가지고 공을 던지죠. 던지는 건 공이지만 당연히 발부터 힘을 다 쓰는 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발을 다쳐서 발을 아예 못 써. 그럼 팔로만 억지로 던져요.
그럼 당연히 어깨에 무리가 가겠죠. 이게 보상작용입니다. 팔꿈치에는 어떤 원리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공을 던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팔을 밑으로 이렇게 돌리죠. 이때 정상적으로 어깨를 돌려야 되는 데는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을 써서 팔을 안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얘가 고장나서 잘 못 써. 그럼 어딘가 힘을 써야겠죠. 지금 공 꽉 쥐고 있죠. 그러면은 이 손목 굴곡근이라는 근육을 과하게 쓰면서 여기 힘줄에 무리가 갑니다. 이게 팔꿈치 안쪽 통증이 나타나는 거야. 공뿐만 아니라 공을 잡는 라켓 스포츠에서는 다 이런 맥락입니다. 바깥쪽은 바깥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또 무리가 가는 거겠죠. 이런 패턴으로 팔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이렇게 움직임이 고장나고 무너지는 거는 근육이 고장난 거겠죠. 움직이는 거는 근육의 역할이니까 근육이 고장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풀려서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헐렁헐렁한. 이런 상태이거나 녹슬듯이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근육이 잘 못 움직이겠죠. 이렇게 고장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이 풀린 근육과 굳은 근육을 찾는 게 제가 하는 근육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힘이 풀렸던지 근육이 굳었던지 하는 이런 검사는 MRI, CT, 초음파로 안 나오겠죠. 애초에 진단기기는 이런 거를 찾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장이 있어도 고장이 났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확인을 하고 근육을 1차원적으로 고쳤다 안 고쳤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세별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너진 분들은요, 내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운 상태에서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워서, 앉아서, 서서, 한 다리로 걷기, 이런 식으로 모든 자세에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고쳐 나간다는 의미는 뭐다? 힘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염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많이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 가동 범위가 아니라 힘을 정확하게 쓰는 거를 순서대로 가는 게 제거하는 전신 재활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이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통증이 나타나는 과정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반적으로 쭉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흔히 받는 진단명 있죠. 뭐 디스크, 협착증, 충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